오늘 토의를 통해서 이 새로운 법률을 제안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대건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부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김대건입니다. 저는 그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부회장인 동시에 제 직장은 강원대학교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행정심리학부 행정학 전공이고 주전공은 정부조직 설계론입니다. 세 분 발제 전체 내용 그 상호 맥락적이고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된 자료들 그다음에 새롭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우리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유영복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까 마지막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나요? 네. 저도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 그러면 우리 그 심리학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동물복지와 관련 전혀 그 무관한 내용이니까 개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 걔가 처음에는 막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 전기 충격이 오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걔를 풀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하더라도 걔가 도망을 안 갑니다.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유영복 교수님은 마지막 노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학습된 무기력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오늘 또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무기력 입장에 빠졌었는데 제가 강원도 대학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대학 포럼을 지난 3년간 하지만 너무 번아웃이 되어서 진짜 제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서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교육부에서 분명히 오실 건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우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5페이지의 토론 1을 보면 이거는 윤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저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놨습니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BLI 지수가 있습니다. Better Life Index인데요. 제가 2024년도까지는 추적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는요. 올 2024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저는 됩니다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 지수와 사회적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66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굵은 선이 그러니까 지금 7개 지표이죠. 거기서 이제 국가 포용성 지수하고 지속 가능 발전 지수, 특히 사회 통합 지수와 삶의 질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죠. 예, 지금 이게 현재 나아지지 않고 있고 최근 한 3, 4년 동안 더 악화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인문사회의 어떤 그 취약성, 연구 및 학문의 취약성, 현재 그 제도적 지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것과 연계되는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토론 2에 보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적 생태계의 취약 배경 이게 발제문의 보완입니다. 발제문의 공통 인식은 이제 구조적 위기, 예산 및 제도적 차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내용으로는
뭐 거버넌스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최근에 많이 그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거버넌스인데 이것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지원 시스템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이고요. 특히 인문 사회의 개량 중심과 단계 평가가 필요하냐 또는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배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을 보면 굉장히 그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연구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육부 내 학술 연구 정책과에 계시는데 굉장히 학술 정책하고 고등교육 정책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되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병렬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상호 융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는 융합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같은 부서 내에서도 또는 부처 간에 한국교육위원회라든가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각종 그 교육의 측면에서 또 대학과 교육부의 간에 굉장히 분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취업률, 지금은 뭐 대학 평가 기준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지만 굉장히 그 취업 연계 중심의 어떤 고등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을 배치하고 한다는 것은 국가적 그 책임이고 또는 국가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일자리를 또는 지역에 있는 그 주요 사립대학이 일자리와 연계해서 대학 고등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빨 빠진 그런 어떤 모순적인 형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거실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고요. 지역 대학의 연구와 교육 생태계의 단절입니다. 그 최근에 지금 라이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글로컬 30도 별도의 어떤 또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라이즈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걸 보면 공통적인 것이 광역지자체의 지역 산업 정책과 직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부의 그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를 지역 정부에게 떠맡기는 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지난 그 라이즈 2024년 1월부터 시작했나요? 그 라이즈가 지금 현재 이제 라이즈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라이즈 센터의 어떤 그 대부분의 그 선정 과제를 보면 인문 사회의 그 이슈들이 더 분절되고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라이즈를 해서 지역의 어떤 그 대학과 지역의 이슈를 서로 결합시키자고 하는 교육부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 선거와 맞물려 버리니까 강원도만의 문제인지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지사가 라이즈 센터를 통해서 그 예산을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집중과 선택도 굉장히 강조하고, 아까 옆에 그 입법조사관님께서도 그 거점 국립대학은 연구와 교육, 그 다음에 뭐 사립대학은 실무 중심의 교육 또는 어떤 평생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서로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 그 구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4년마다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그래서 교육부가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악화가 양안을 구축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영복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셨지만 47페이지에 보면 인문사회학술 기본 법안에 보면 47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아까 인문사회학술 기본 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고 넘어가셔서 그런데요. 47페이지 13조에 보면 지역 인문사회학술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지역에. 아까 우리 누구죠? 박 교수님께서 뭐 지역에 인문사회 연구원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과연 이걸 인식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지금 교육혁신지원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교육부의 어떤 자리 늘리기의가 아닌지는 또 한번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요. 과연 지역 광역지자체에 파견되어 있는 교육혁신지원관이 과연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예산이 지금 몇 프로인가요? 한 4, 5% 되나요? 교육부의 전체 예산 중에 제가 교육부의 전체 예산이 아마 70조에서 80조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고등교육 정책 예산이 관련 예산이 도대체 몇 프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합쳐도. 그래서 이거는 뭐 재벌 기업들이 홀딩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자기 어떤 재벌 기업이 한 5%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전체 자기의 어떤 재벌 기업들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뭐 교육부는 5%도 안 되는 3, 4%밖에 안 되는 고등교육 정책을 가지고 대학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좌지우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제가 지역에서 아까 강원도 대학 포럼의 어떤 방향이 대학 교육의 무상 교육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아까 우리 윤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학의 어떤 교육부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 국력이 6이라 그러면요. 68페이지에 보면 뭐 인문사회 학술의 역할 재정이 이것은 아까 조인식 입법조사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하나 제가 했는데요. 제가 7대 축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러는데 빨리 보내야 돼서 그림을 못 그리고 표로만 했습니다. 정책 영역이 7개인데요. 이거를 세 분 발제자들께서 하신 내용하고 이렇게 제가 토론했던 내용들을 7대 축으로 이렇게 하면 7개의 영역에서 어느 핵심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